人間たちよ、よくぞ我が声に応え集った。今日は七光聖教の下で生きる全ての民にとって重大な信託がある。경애하는 갓 아카츠키 동무께서 우리에게 강인하며 자비로운 천사들을 내시어 우리를 굽어 살피시니 수세계를 앞선 지혜를 기꺼이 우리에게 나누시는 세계 제일의 별명가 오호시 링고동지, 검 한 자루로 종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비시는 세계 제일의 검객 이치조 아오이 동지, 수명이라는 개념을 한없이 휘박한 것으로 만드는 세계 제일의 의사 간자키 게이네 동지, 세계 경제의 30%에 관여하는 세계 제일의 사업가 사나다 마사토 동지, 압도적인 정보력을 가진 닌자의 후손 세계 제일의 기자 사루토비 시노부 동지, 그리고 갓 아카츠키의 동지의 대행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세계 제일의 정치가 미코가미 스카사 수령 동지, 그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지금 이 땅에 엘름 린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시고 프레아가르르 대륙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싹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기 위해선 자랑무도하게 그지없는 프레아가르르 제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저 야만인들은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우리의 터전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였다. 이에 수령 동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갓 아카츠키 동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 야만인들을 짓밟아 프레아가르르 대륙의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다. 갓 아카츠키 동지 만세, 미코가미 스카사 수령 동지 만세, 천사 동지 만세, 엘름 인민공화국 만만세. 이런 애니입니다. 놀랍게도 이 인트로의 내용은 이 애니 초인 고교생들은 이 세계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라 봅니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트로에 과정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냥 거짓말인데 진짜로 이런 내용이니까. 무려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내세우고서 하는 짓은 주연 캐릭터들의 먼치기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폭력과 갈등 해소, 그리고 블로그 같은 곳에서 공략되고 플레이어는 추리게임 마냥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두뇌 싸움으로 얼룩진 양산형 이세계의 표본과도 같은 작품, 아니 UCC죠. 전에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를 보고선 이게 바로 바닥일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만점의 썬더가 1승을 더 챙겨가는 꼴이라니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UCC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나열해보는 고문가르 같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활복을 했을 게다. 첫 번째 문제, 스토리의 흐름이 툭툭 끊김이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끊겨요. 흐름부터 간단히 읊어볼까요? 이야기는 추락하는 비행기와 이를 목격한 두 수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17살의 일본 총리가 됐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마치 우리 보고 어떻게는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의, 거기에 수명이라는 개념이 한없이 희박해진다는 둥, 쌍팔년도 사람들이 봐도 복고 감성을 느낄 만한 감성까지 갖춘 캐릭터 소개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 7명의 초인 고교생들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중에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왜 추락하는 걸까요? 1번 비행기 연료가 다 떨어져서, 2번 비행기가 부실해서 기체에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3번 엔진과 새가 부딪혀서 엔진이 멈춰버리는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 때문에, 4번 초인 고교생들을 이 세계로 전이시키려 하는 모종의 힘이 작용해서. 정답은 바로 5번 난 그런 거 몰라요 입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야 작중에서 옛날에 이 세계에서 7명의 용사가 와서 사악한 용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설정이 밝혀지는 걸로 봐서 4번의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리고 애초에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 거기에 전개상 중요한 얘기가 담겨있을 테니까 기원석 확보하겠답시고 자기 수중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본말 전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연출이 없습니다. 구닥다리 캐릭터 소개에 1화에 반절 좀 안 되는 시간을 써먹고는 정작 중요한 연출을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암시를 던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뭔가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불어넣는 것은 대중매체에서의 스토리텔링의 기본 중 기본 아니던가요? 아, 어떤 외화배인의 이 세계로 끌려갔겠구나. 저 정도의 먼치킨들을 가지고 저런 장난을 칠 정도면 그 존재는 얼마나 강력할까, 얼마나 끔찍할까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 떨어져서 놀라는 장면은 클리셰로도 못 써먹겠다는 자각이 있었나봐요. 주인공인 트카사 만 묘사하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묘사는 일절 생략한 걸 보면 말이죠.
트카사는 납득했다 쳐도 다른 일행들이 이곳이 이 세계임을 납득하는 장면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세계의 존재와 이 세계인이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일절 없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정체를 모를 탈 것이 불시착해서 온 사람들, 거기에 이 세상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옷도 이상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뭐 니루도는 애가 순해서 그랬다 쳐. 그런데 다른 마을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친절하게 받아주려는 이 성인 구조하러 같은 친절함은 시청자에게 역으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요컨대 갈등이 없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엘크, 7명이 드는 이방인 먹여 살릴 여유가 없다는 정로를 던지며 극도의 혐오를 보인 그 소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어째서인지 최종 주도권을 생판남인 마사토에게 넘겨준 데다 퉁명스럽긴 하지만 마사토와 잘만 다니고 있고 말도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엘크는 어떻게 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는지 서술하시오. 정답은 바로 난 그런 거 몰라요. 입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데자뷰가 느껴지신다고요? 그야 그렇겠지. 여러분이 바로 몇 분 전에 들은 말을 또 듣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리뷰를 한다는 놈이 왜 이렇게 같은 소리를 계속 싸지르고 난리냐 하면서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청 지속시간이 작살이 나고 결국 저는 첫 영상부터 완전 죽을 쏘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책밖에 돌리는 식으로 만드는 줄 알아요? 이 영상물이 원래 이런 영상물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물관계입니다. 인물관계.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에 있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해소를 하든지 하는데 이걸 퉁쳤다고. 이게 찐빵에서 팥이 빠진 거랑 자동차에서 타이어 하나가 빠진 거랑 컴퓨터에서 CPU가 빠진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물 관계에 대한 서술도 제대로 못하는 스토리텔링 매체가 무슨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승전결의 굴곡이 거의 없는 키라락의 일상물조차로 이건 잘한다고. 이 영상물에서 킴크리스 후려맞고 주문 토끼 봐보세요. 키라락의 일상물 극혐하시는 분들도 극락의 온것 같은 쾌감이 될걸요? 그래요, 정확히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요컨대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많이 예민하다는 건데, 이마저로 악역이 적폐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지 엘크와 트카사 일행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쯤 되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거면 엘크가 초연 고교생들 구살에 매기는 장면을 대체 왜 넣은 건데? 쓸데없는 캐릭터서 부여해서 유명 소음을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인물 2로 만들지. 그리고 서비스신은 안 그래도 구멍투성인 각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신이라도 서사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딱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 하나 없는 씬은 그게 무엇이건 간에 서비스신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 낭비라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의 서비스신이 바로 시간 낭비의 훌륭한 표본입니다. 예컨대 3화의 서비스신을 보십시오. 이 서비스신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끼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흐름을 대충 읊어보면 이래요. 악덕 상회를 무찌르고 나서 시노부가 이 세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트카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세계관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서비스신으로 이어져요. 몇 시점쯤 보여줬나? 그 다음에 마을에 괴물이 습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장면이 전환된다는, 롤러코스터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로 들쑥날쑥한 기승전. 이게 낭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전개에 방해만 되지. 이거 뿐이냐고요? 그랬으면 내가 말도 안 꺼냈습니다. 후반부, 거대 빌런 하나를 쓰러뜨린 다음에 이 사람이 연출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서비스신. 그리고 후반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스타브라는 빌런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기스타브의 반기를 든 일종의 반란 세력인 푸른단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보세요, 기스타브가 트카사 일행을 치자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병사를 전부 푸른단의 편으로 돌아서는 연출을 보이죠. 어떻게 저 많은 병사를 마음을 돌렸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난 그런 거 세 번째입니다. 이유가 없는 장면이 세 번째라고. 애니 한번 보면서 놓치신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물 리뷰 쓰자고 이 영상물을 3번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볼 때마다 제 멘탈에 3스택이 쌓이더라고요. 진짜로 이유가 없구나 하면서. 결국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식인데, 과정이 과하게 생략되어 있고 그 결과조차 너무 단순하고 터무니없으니 재미로 감동도 없습니다. 이러니 이들이 그리는 세계는 그저 이유가 없는 세상, 자기들만 아는 세상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과도한 주연 위주의 캐릭터 메이킹. 주연 캐릭터들의 설정이 하나같이 과하게 터무니가 없어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이가 없네.
세계 제1의 발명가인 링고는 그나마 후반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그러한 천부적인 두뇌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를 제시라도 하지, 다른 캐릭터는 어떠합니까? 17살의 칼로 총알을 튕겨내고 17살의 허준과 화타가 살아돌아와도 두수를 접고 들어가는 의술을 선보이며 17살의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고 17살의 재계의 마왕이라 불리며 세계 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으며 17살의 일본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첫 번째 문제와도 연관성이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쟤네가 어쩌다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킹왕짱 센지 모르겠다는 건 똑같으니까. 분명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에 과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엄근짓만 남을 뿐이지 재미는 없을 것이 뻔하죠. 그런데 이 과장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핍지승은 무엇입니까? 각본의 설득력이죠. 과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창작자는 기본적으로 관중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이래서 재밌다, 이 캐릭터는 이래서 흥미롭다, 그래야 관중이 과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묵인하고 재미있게 봐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 터무니없는 설정에 픽진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위사이를 발로 따라가고 완력으로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물리 역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세계 제1의 검사랍니다. 이 정도면 이건 초인이 아니라 괴물이죠. 지금까지 작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괴물은 그저 검을 무진장 잘 휘두르는 일개 인간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슈퍼솔저 혈청이라도 맞았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일개 인간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야 JK 한 명이 헐크와 맞짱을 떠도 이길 만한 완력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칼을 휘두르니 자연스럽게 완력도 센 것이라 식의 연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위화감이 들 수밖에요. 그리고 시노부, 얘도 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상대의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고대 그리스 희곡에서 하도 신과 같은 사기캐가 기중기 같은 기계장치를 타고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신이로라 하면서 갈등을 허무하게 해소해버리니 이를 비꼬기 위해 나온 표현. 이 얼마나 멋진 일맥상통입니까? 시노부라는 캐릭터는 존재 자체가 맵팩인 셈이죠. 상황을 묘사하지도 않고 몇몇 상황을 나열해버리는 것만으로 갈등을 해소해버리는데 어떻게 긴장을 하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이어 극의 긴장감까지 증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케이네, 이분은 인트로의 소개 문구 그 자체인 인물이죠. その医術の前には寿命という概念は限りなく希薄な存在となる. 심장 마사지 몇 번 해주면 아무리 위급한 사람도 살고 약만 어찌저찌 만들어내면 전염병 따위는 금세 종식이 되어버리죠.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뜻을 거스르는 귀속들 집에 찾아가서 메스로 찔러 죽이고 説得するだけですわ。あなたの頭の中を直接。 Tomorrow. 元気になって本当によかった。患者の笑顔は最高の報奨ですね、ケイネ様。そうですわね。ええ、我々医師会は全力で七高生協の皆さんをサポートしますよ。 세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히포크라테스에게 중지손가락을 내미는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역이면 또 모르겠으나 주요 캐릭터를 의사로 만들고서는 메스로 사람을 죽이고 정신을 개조하는 등 뒤틀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동기에 대한 묘사는 티끌만큼도 없고요. 이러니 피tin성이야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 남은 것은 오로지 면치킨의 결과 도출만을 비추는 뒤틀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로 생기는 뒤틀린 카타르시즘밖에 없습니다. 주연의 먼치킨성을 띄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뒤틀린 선택과 집중의 악영향은 조연과 악역에서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암만 그래도 호불호라는 게 있을 법한 마요네즈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뿅 가는 이 전개, 어디서 많이 보셨죠? それが世界を席巻した魅惑の調味料マヨネーズだ. 아, 이것은 마요네즈다. 매우 전형적이다 못해 이세금에 빠져선 안 될 햄버거 세트에 딸려오는 콜라우더 같은 존재가 된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이세계라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강렬한 갈등이 될 만한 요소지만 그 갈등을 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나온 그 결과만이죠. 마요네즈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라는 게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무슨 이세계 사람들이 히지카타의 후손이라도 된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店を手伝ってくれるなら場所代は特別に売り上げの1割で構わない。どうだ？おい、1割ってどれくらいだ？俺はわかんねえ。
10%의 의무조차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 세계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장사꾼의 기본조차 모르고 장사를 했던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지. 저 가련한 존재들을 이 재계의 마왕께서 도와줘야지. 이런 의도를 대놓고 보여주는 이 장면까지 오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역. 이 악역은 그냥 말 그대로 빈약해요. 저 노이첼란드 상회의 수장과 영주를 보세요. 그냥 형동생이라 해도 믿겠다. 이 중에서도 영주는 말 그대로 악 그 자체입니다. 너무 판에 박은 듯한 악이라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할 정도죠. 귀스타브 공자, 이분은 겉으로 보면 포스가 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악역입니다. 황제에 대한 광기라 해도 좋을 정도의 충성심과 그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 그 광기에 걸맞는 힘까지 여기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포스가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마력에 모든 스탯을 박아 넣은 건지 통솔력이 영 좋지 못해 모든 병력이 한순간에 푸른 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반란으로 인해 가버린 귀스타브는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 황제 폐하 만세 하다가 폭격 맞고 거기다 애가 죽고 살아나고 또 죽고 또 살아나고 좀비가 따로 없어요. 이쯤 되니 분위기만 진중한 개그만으로 변질되었다 봐도 괜찮을 듯 싶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악역이 단순히 악하기만 해서 감흥을 느끼기가 매우 힘들죠. 이런 비극이 어째서 일어나는가? 이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계인 지능 쿼터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물 공정 단순화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주연의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계인의 지적 수준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마요네즈의 대동단결, 상업의 기초도 모르는 상인, 빈약하디 빈약한 악역,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세계인 지능 쿼터제, 나아가서 이 세계물 공정 단순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죠. 캐릭터 메이킹을 주연에 집중한다는 뒤틀린 선택과 집중. 그렇다고 그 캐릭터 메이킹이 좋냐면 그렇지도 않죠. 각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구멍투성이인 셈입니다. 我々があまり本気を出しすぎるとこの世界を壊してしまうからね。 이쯤 되면 억지로라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의 관심은 오로지 주연의 먼치킨성에만 있고 캐릭터 설정의 고증이나 캐릭터의 갈등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부분의 시청자는 이쯤에서 새 애니를 찾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인내심이 강하신 분들이거나 그래도 취향에 맞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이걸 끝까지 보고 끝까지 리뷰하겠다고 마음먹은 미친놈 정도겠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세 번째 문제, 영 좋지 못한 연출. 앨런 마을에 온 악역 A를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역 A는 영주님한테 이럴 거야 하면서 돌아가는 와중 아카츠키를 만납니다. 아카츠키는 목과 몸을 분리해서 자신을 뒤라하느라 만들고 이러한 속임수로 악역 A를 완벽히 쫓아내게 됩니다. 영주님한테 안 이를게요 하는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암만 그래도 용도 날아다니고 사람 귀가 짐승 같고 꼬리로 달려있고 마법도 있고 정령도 있고 하는 세상에 목이 둥둥 떠다닌다고 지뢰 겉부터 먹는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이 빈약하다는 건 문제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래 뭐 언제는 문제가 안 커 보였겠냐마는 결국 이것도 비행기 때와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납득이 안 가는 연출인 거예요. 형식만 약간 다르지. 봐봐, 비행기 때랑 뭐가 다르냐면 이 연출에는 그래도 악역 A가 극도로 쫄아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카츠키 더 듀라한이라는 이유가. 목이 떨어져. 그리고 악역 A 주변을 돌아. 이거 사람한테 있어서 무서운 상황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연출을 보세요. 주변을 어두운 곳 하나 없이 매우 화창하고 솔직히 아카츠키 얘 생긴 거 자체가 만만해 보이긴 하잖아. 최소한 아카츠키가 악역 A한테 있어서 공포극 자체겠구나 싶게 만들 연출 좀 해야지 화려한 태양빛으로 감싸면 어떡합니까? 역으로 우스꽝스럽다고 무슨 아동용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리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스타브의 미화 정책. 이 땅의 선자는 모두 청결을 자비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정신나간 정책 탓에 식량난을 겪는 백성들은 결국 식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저급한 연출력으로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그냥저냥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작품이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거기에 더해서 분량도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시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도 않은 채로 이 영상물에서 잊혀집니다. 비스타브를 무찌르고 나서 정형병이 돌 때 케이나가 주로 치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시기를 하셨던 어머니가 그 딸이에요. 그 전에 이들에 대한 서사가 나오느냐? 아니요. 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속죄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보인다는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단체로 두뇌가 포맷이라도 된 거지 죄다 잊어버렸다고. 그래, 애가 아프니까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암만 그래도 전과가 중한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인물 A, B로 그리는 건 선을 넘은 거지. 이건 그냥 캐릭터 돌려막기잖아. 결국 어떤 상황에 어떤 연출을 해야 할지부터 모든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암만 새벽 타입이라고는 해도 명색이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TV에서 방영하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죠. 네 번째 문제, 자신의 손을 망치는 주제의식.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곡객물과는 다른 경지에 이 영상물을 올리는 주된 요소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장면 봅시다. 마을을 습격한 괴물을 처리하러 나간 사이 니루르가 악역 A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구하러 가자면서 귀족들에게 휘둘리는 땅을 기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고도요. 스카사는 이에 싸움이 시작되면 시체가 들끓고 바다를 물들일 정도로 많은 피가 흘릴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작품에서 첫 번째로 나온 큰 갈등이며 여기서부터 당연히 작품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 작품의 메인 테마를 시청자에게 대놓고 드러내는 장면이죠. 저렇게 사화에서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화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정치가께서 내려온 정책을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논한 주제에 무려 아카츠키를 앞세워서 종교를 세워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領内をまとめ上げるには宗教の力を使うのがいいと思ってね。いきなり国を名乗っても人心はついてこない。宗教なら理解しやすいし、我々の立場を神やその御使いとすることで我々が元の世界へ帰るとき、この世界の人々に国政をスムーズに委ねることができる。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개개인의 지능을 토대로 하며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자는 이념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종교를 써서 민의를 모으겠다고 하는 저 자칭 민주주의의 정치가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코가미 스카서 수령동지. 결국 아카츠키라는 허수아비를 데려놓고 스카사 당신이 사람들 대신 생각해주는 거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저 허수아비 정권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 찬가를 불러놓고는 주인공을 무슨 사이비 교주로 만들고 인체의 계조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핵까지 떨구고 我々思考正教が望むのは諸君らを支配することではない。万民平等という正義のもと諸君らが自立することこそを望んでいるの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미 유감이란 유감은 다 표해서 더 표할 유감도 없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닌텐도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획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언가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즐길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일이죠. 그것이 제가 저의 게임들을 예술이라기보다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기획자의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작품을 만드는 이른바 예술 정신도 문화 사업에 있어서는 필수 부가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만족시키겠다는 비즈니스 정신 역시 문화 사업에 있어서 필수 부가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둘 다 대중문화에는 빠질 수가 없는 필수 부품이라 할 수 있겠죠. 상품을 만들어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이념도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널리 전하겠다는 이념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 초인 고규색은 이 세계에서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봄이라는 전자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애니는 도저히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애니 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작진 여러분은 3화에서 마사토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いいかお前ら、企業として仕入れをするとき当然必要となるのは金だ。だが最も必要なのは金よりも
信用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이 상품에 신뢰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성의를 다해 자신들이 만든 세계관에 끌어들이려는 노력, 내러티브를 조금이라도 갖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저 자극적인 비주얼과 현혹적인 연출,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갖추고 속은 왜곡과 클리셰로 가득 찬 각보드로 고객을 현혹시켜 끌어놓았을 뿐이 미래의 신뢰까지 끌어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얼룩진 불량 상품이 바로 이 애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막기를 해댄 여러분의 신용등급은 얼마일지 참 궁금하네요.